예, 앞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 전망,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또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변수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된 전망과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과 내일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와 함께 2020년도 부동산 전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원입니다.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아파트, 토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세금 부분, 그다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그 내년에 주목해야 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총선입니다. 총선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부분도 지역별로 많이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궁금해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시행될 지역이 어딘가, 그다음에 조정 지역이 또 어디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과천 지역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수원이라든지 안양 지역, 의왕시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 정책을 보면서 투자를 좀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 인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상당히 좀 하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부분이 상당히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와 내년도 시장 분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는 새 아파트 중심으로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열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이라든지 일반 그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청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당첨 확률이 좀 낮다든지 어느 정도 매물이 없다 생각했을 때는 신축 아파트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봤을 때는 청약시장입니다. 청약시장은 내년도에도 역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총선 이후로 이제 시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재는 경기도 일대, 안양이라든지 이런 수원이라든지 이런 일대에서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청약시장도 관심을 계속 여러분께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토지시장은 현재는 지역별로 상당히 좀 명암이 뚜렷한데요. 내년도에 관심 가질 토지시장은 세종시 인근 토지라든지 3기 신도시 인근 쪽에 보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토 인근 토지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쪽의 토지시장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시장을 봤을 때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는 총선 전까지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상승세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실물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대한 이런 충격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2년, 3년, 적어도 10년 이내까지 좀 바라보는 이런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고 어떤 부동산이 사라지는가 이런 것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라고 봤을 때 아파트만 머릿속에 있다 봤을 때는 상당히 1차원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서울 지역 조정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으로 정부에서 많이 양도세로 이제 해소를 해가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에 여러분께서 내년에 좀 관심 가져야 할 거는 도심 지역의 이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도 최근에 공급이 가행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특히 도심 지역에 월세가 잘 나오는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이 좀 괜찮다고 내년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축에 왜 가격이 강세고 불황기에도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지냐 그러면은 월세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PER이 낮은 주식이 어느 정도 주식이 저평가 있다고 실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도심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퍼가 낮기 때문에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가 오래 경험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급등락을 했지만은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 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 최소한 현금으로 한 4억 정도,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외에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을 보고하면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 수익률이 낮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상가주택이나 이거를 여러분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했을 때 나중에 다가구 지을 것인지 다세대 지을 것인지 따로 리모델링 할 것인지 이거를 잘 건축법상 잘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로라든지 북축이라든지 북축도로라든지 4m 도로라든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수익률이 낮더라도 개발이 가능해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가주택에 여러분께서 개발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에 역시 강변부동산 역시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강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모든 부동산들,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뉴욕 이런 데 호주라든지 이런 부동산들 대체적으로 강 쪽에 있는 부동산들이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3.3 제곱미터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이미 그쪽 강변 부동산들은 3억, 5억 정도 하기 때문에 자산가들 소득이 증가할수록 강변에 대한 부동산들은 내년도 역시 선호도가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는 빌라들, 그 다음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빌라 시장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방배동 이런 빌라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도 역시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포함될 이런 여지가 있는 빌라가 강세가 예상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빌라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하고 물류창고도 내년도에 역시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상품들은 앞으로 10년 이내 앞으로 한 절반 이상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일반 주부들이 이제는 이용을 뭐 별로 과거보다 덜 하고 있고 지금 핸드폰 웹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패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막상 입주할 때는 뭐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현상이 10년 이내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장 환경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특히 상가시장, 특히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되면은 뭐 상권이 활성화를 찾는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영원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상가시장은 굳이 하시더라도 1층에 뭐 전면부 상가라든지 본인이 직접 운영할 이런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궁금한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떤 부동산이 그러면은 사라지는가? 이걸 여러분께 어떤 부동산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해야 돼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특히 뭐 분양형 호텔을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분양형 호텔을 상당히 이제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에 분양을 많이 했고 강원도 지역도 분양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런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뭐 잘 되는 건 상당히 지금도 뭐 잘 되고 있지만은 안 되는 지역들, 특히 관광객 유입이 많이 끊기거나 그 다음에 공급이 많은 지역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형 호텔을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팔 때 정작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질 것 같고요. 앞으로 내국인도 본인 집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뭐 모텔이라든지 일반 분양 호텔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렌탈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이제 미군 상대로 이런 렌탈하우스를 분양하는 일부 업체들도 있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부 업체들은 상당히 좀 그나마 괜찮을 거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렌탈하우스도 역시 공급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업체 측에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정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사실 믿을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렌탈하우스도 10년 후에 많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 특히 분양 상가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베드타운 아파트입니다. 일본의 이런 신도시들을 여러분께서 가 보시면요, 특히 그 많은 아파트들이 빈집으로 많이 방치되어 있는, 특히 상가도 거의 인적이 좀 드문 상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 베드타운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라고 해도 기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뭐 판교라든지 그다음 일기 신도시가 강남은 가까 분당 이런 지역은 괜찮습니다만은 나머지 그 아파트만 공급돼 있고 이런 신도시 아파트들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쉽게 얘기했을 때는 월세가 잘 안 나오는 이런 아파트들은 10년 후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지산센터,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산센터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지산센터 사무실을 누가 채울 것인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산센터가 들어오면서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송송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은데 수도권 쪽에 전철도 이제 안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 지산센터가 대규모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분양을 받더라도 상당히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진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테마가 없는 펜션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면서 외곽 지역에 많이 나가서 사는 게 로망이었지만은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도심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차라리 나홀로보다는 펜션 쪽도 실제 전원주택도 단지형 쪽으로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단지형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주변 부동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가 10년 이내 어떤 지역이 많이 뜰 것인가 이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와 함께 내년도 부동산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또 전망보다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전략도 짜드리니까요.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